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철도 신호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펄스 파형의 상승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펄스 파형의 기본 특성 중 펄스의 상승 시간, 영어로 rise ti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펄스가 최대값의 10%에서 90%까지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펄스의 상승 시간은 신호가 최대값의 10% 지점에서 출발하여 90%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0%나 100%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실제 회로에서 신호의 시작과 끝 부분은 노이즈나 왜곡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10%에서 90% 구간은 신호가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으로 회로의 실제 응답 속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상승 시간이 짧을수록 회로가 빠르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며 철도 신호 시스템처럼 빠른 응답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이 값이 매우 중요한 설계 기준이 됩니다. 하강 시간은 반대로 90%에서 10%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말하며 4번 보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펄스 발생 회로에서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연속적으로 펄스를 발생한다입니다. 멀티바이브레이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비안정, 단안정, 쌍안정입니다.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안정된 상태가 하나도 없어서 두 상태 사이를 끊임없이 스스로 오가며 연속적인 펄스를 만들어냅니다. 외부 트리거 신호 없이도 스스로 발진하기 때문에 자유진동 발진기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안정 상태가 하나로 트리거를 받으면 한 번의 펄스만 출력합니다.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는 안정 상태가 두 개로 플립플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철도 신호 회로에서는 클럭 신호 생성 등의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가 활용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증폭 회로의 차단 주파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폭 회로의 주파수 응답에서 차단 주파수는 최대 출력의 몇 데시벨 강수한 지점인가요? 정답은 2번, 마이너스 3데시벨입니다. 차단 주파수는 증폭기의 출력이 최대값보다 마이너스 3데시벨 감소한 지점으로 정의합니다. 마이너스 3데시벨은 전압이 최대값의 약 70.7%, 전력으로는 정확히 절반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낮은 쪽의 저역 차단 주파수, 높은 쪽을 고역 차단 주파수라 하며 두 주파수 사이의 범위가 증폭기의 대역폭이 됩니다. 마이너스 3데시벨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지점이 회로 성능의 실질적인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6데시벨은 전압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직류전원에서 기전력과 단자전압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류전원에서 기전력과 단자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 E는 기전력, V는 단자전압, I는 전류, 소문자 R은 내부 저항입니다. 정답은 2번, V = E-IR입니다. 실제 전원 장치는 이상적인 전원과 달리 내부의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내부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전력은 전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전압이고 단자 전압은 실제로 외부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입니다. 전류가 내부 저항을 통과할 때 I 곱하기 R만큼의 전압이 손실되기 때문에 단자 전압은 기전력에서 이 손실분을 뺀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전력이 12V이고 내부 저항이 1옴, 전류가 2A라면 단자 전압은 12 빼기 2 곱하기 1, 즉 10V가 됩니다. 따라서 V = E-IR이 올바른 관계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항의 직렬 연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항 R1이 6옴, R2가 3옴일 때 직렬로 연결된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4번, 9옴입니다. 저항의 연결 방식은 크게 직렬과 병렬로 나뉩니다. 직렬 연결은 저항들을 일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같은 전류가 모든 저항을 순서대로 통과합니다. 이 경우 합성 저항은 각 저항값을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R = R1 플러스 R2, 즉 6 플러스 3 = 9옴이 됩니다. 반면 병렬 연결에서는 역수의 합으로 계산하여 합성 저항이 가장 작은 저항값보다도 작아집니다. 직렬 연결은 저항이 늘어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지고 병렬 연결은 저항이 늘어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에서는 직렬 연결이므로 6 더하기 3, 합성 저항은 9옴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줄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줄열을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 I는 전류, R은 저항, T는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H = I 제곱 RT입니다. 줄열이란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말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줄이 발견한 법칙으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입니다. 전력은 P = I 제곱 R로 표현되며 이 전력의 시간 t를 곱하면 열 에너지, 즉 줄열이 됩니다. 따라서 H = I 제곱 RT가 됩니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류가 2배가 되면 줄열은 4배가 됩니다. 이 원리는 전기 히터, 전구 필라멘트, 전기 다리미 등 다양한 전열기기에 활용됩니다. 또한 전선의 과전류 시 발열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직류전동기의 토크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류전동기의 토크 특성에서 직권전동기의 토크는 부하전류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정답은 2번 2제곱입니다. 직권전동기는 계작권선과 전기작권선이 직렬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계자자속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게 됩니다. 전동기의 토크를 구하는 공식은 T는 K 곱하기 파이 곱하기 IA, 즉 토크는 비례상수 곱하기 자속 곱하기 전기자 전류입니다. 직권전동기에서는 자속 자체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것이 직권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동 초기에 전류가 크게 흐를 때 매우 강한 토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권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매우 크고 전철이나 크레인처럼 큰 기동력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분권전동기는 자속이 일정하므로 토크가 전류의 1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직류전동기의 기동전류 제한 이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류전동기의 기동 시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3번 전동기와 전원계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류전동기가 처음 기동할 때는 회전자가 아직 돌지 않는 상태이므로 역기전력이 0입니다. 역기전력이란 전동기가 회전할 때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전압으로 전원전압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전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동 순간에는 이 역기전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전압이 전기자 저항에만 걸리게 되어 매우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과대한 전류는 전동기 내부 권선을 과열시키거나 소손시킬 수 있고 전원계통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기동 시에는 기동 저항기를 직렬로 삽입하거나 기동 보상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제한하고 속도가 올라가면서 역기 전력이 커짐에 따라 저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전동기와 전원계통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변압기의 동작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1차 권선에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상호유도입니다. 변압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호유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1차 권선에 교류 전압을 가하면 교류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에 의해 철심 내부에 교번 자속이 발생합니다. 이 자속은 같은 철심을 공유하는 2차 권선과 쇠교하게 되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2차 권선의 전압이 유기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코일 사이에서 한쪽의 전류 변화가 다른 쪽의 전압을 유기시키는 현상을 상호유도라고 합니다. 자기 유도는 한 코일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정전기 유도는 전하에 의한 현상이므로 변압기 원리와는 다릅니다. 변압기는 이 상호유도 원리를 이용하여 권선수의 비에 따라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입니다. 권선수가 많을수록 유기전압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이상으로 철도 신호기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